무쌍으로 갈까 속쌍으로 갈까 화려한 쌍꺼풀로 갈까? 쌍꺼풀은 단순히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눈이 구조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어울리는 라인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특히 21세기가 되면서 뭔가 획일화된 미의 기준보다는 다양하고 개개인적인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선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쌍꺼풀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내 눈에 어울리는 이런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제 곧 겨울방학인데 사실 제 조카도 내년에 이제 고등학생 되면서 쌍수하고 고등학교 가고 싶다 이런 고민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진짜 많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고3 끝나고 뭐 대학생 가기 전에 한다 이게 약간 됐었다면 요즘에는 중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 미리 한다 이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정해진 어떤 학교의 틀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 언제 하면 더 티도 안 나고 자연스럽게 회복될까 이 시기를 계산해서 많이도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 시즌이 문의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좀 무쌍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이렇게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성인들 일단 많이 뭐 티가 나고 이런 걸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면은 아직 미성년자분들은 이게 부담이 조금 많아서 그런지 무쌍 혹은 속쌍, 뭐 인라인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아주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이돌들 중에서도 뭐 안유진 씨라든지 뉴진스 민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인라인 느낌이다 보니까 트렌드도 점점 라인은 낮고 자연스럽게 얇게 혹은 안 보이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쌍꺼풀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쌍으로 갈까 속쌍으로 갈까 화려한 쌍꺼풀로 갈까 진짜 내 눈에 어울리는 이런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그럼 원장님, 사실 많은 분들이 상담 오셔서 내 눈에는 어떤 라인이 어울리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기준을 설명해 주시나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쌍꺼풀은 단순히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눈이 구조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어울리는 라인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일단 크게 네 가지 기준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 눈의 돌출 정도이고 두 번째는 피부 두께 그리고 세 번째는 눈 뜨는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얼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울리는 라인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돼요. 그럼 원장님, 사실 이런 갖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만 중요한가요? 아니면 또 원장님 또 다르게 보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일단 의학적으로는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는 모든 걸 이제 공장식으로 딱딱딱 찍어내는 건 말이 안 돼요. 특히 21세기가 되면서 뭔가 획일화된 어떤 미의 기준보다는 다양하고 개개인적인 그런 디자인들, 예쁨, 미 이런 것들이 선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거가 아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추구미 이런 거가 당연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이미지가 확 변하지는 않고 뭔가 살짝 좀 개선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무쌍이나 혹은 속쌍, 인라인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후로 굉장히 많이 화려하게 좀 바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인아웃이나 그 이상의 아웃라인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방금 아웃라인 얘기하는 김에 대표적인 대명사 이제 장원영 씨인데 물론 장원영 씨가 인아웃을 했어도 잘 어울렸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뭔가 얼굴이 조목조목 좀 예쁜데 거기서 이제 딱 화려한 아웃라인이 나오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딱 예쁘고 그런 느낌을 주는 반면에 뉴진스 민지님 같은 경우 인라인인데 민지님은 뭔가 이마도 굉장히 골격이 돌출돼 있고 코도 굉장히 오똑하게 높고 눈망울도 크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큼직큼직한 분이 만약에 아웃라인이었다 그러면 인상 굉장히 세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조목조목 보면은 크고 예쁜데 이제 인라인이니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예쁜 느낌을 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뉴진스 민지님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시면은 꼭 눈뿐만 아니라 코도 그렇게 분명 다 높고 오똑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여겨요. 그 이유가 그런 어떤 인라인에서 주는 그런 게 상쇄되기 때문에 그런 조화로운 인상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구조별로 해야 되는 눈이 다르다고 해서 좀 신기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원장님? 네, 일단 첫 번째는 돌출한과 함몰한 이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돌출한 말 그대로 눈알이 평균적인 것보다 약간 나와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이 위에 지방량도 적고 피부도 얇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피부도 얇을 뿐더러 안구 따라서 이게 눈 뜰 때마다 잘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비절개 매몰법, 뭐 자윤유착 이런 걸로도 충분히 라인이 잘 잡히고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라인도 굳이 막 너무 두껍게 할 필요 없어요. 너무 두껍게 보면 너무 개구리 왕눈이처럼 보여버리고 뭐 한 7mm 정도 이렇게만 만들어도 앞머리 구조에 따라서 뭐 인라인부터 이제 뭐 가벼운 세미아웃까지 이 스펙트럼 안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잘 어울리는 눈이고요. 이렇게 하면 시원시원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느낌 들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함몰한 분들이 사실 눈 수술에서 조금 불리한 경우들이 많은데 안구가 이제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피부도 두꺼운 경우가 많고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상대적으로 지방이 좀 많은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매몰로 하면 금방 풀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통은 절개법을 많이 시행을 하고 필요하면 지방도 일부 정리를 하죠. 특히 이 라인을 어떻게 하느냐도 관건인데 이런 함몰안의 분들은 또 불리한 게 보통 뼈대가 가까운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너무 두껍고 화려한 세미아웃이나 아웃라인으로 가버리면은 얘가 오히려 너무 공간이 가까워지면서 이 인상이 좀 세 보이고 여기가 위에가 좀 볼록해 보여서 오히려 더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기 여유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게끔 얇은 인아웃이나 인라인 혹은 필요하면은 무쌍 속쌍도 더 어울리는 경우도 많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피부 두께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사실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두꺼운 분들은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다시피 절개를 해야 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라인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라인을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은 소재지처럼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속상이나 낮은 인라인, 낮은 인아웃 이런 것들이 어울릴 확률이 아주 높고요. 반면에 피부가 얇고 눈꺼풀도 얇은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높이를 주든 굉장히 깔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혹은 다른 골격과 조화를 고려했을 때 인라인부터 세미아웃까지 다양하게 가능하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좀 졸려 보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 이제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 훨씬 또렷하고 예쁜 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눈뜨는 힘이 또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가 돼요. 이 눈뜨는 힘 자체가 약하면은 쌍꺼풀을 잘 만들어도 졸려 보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졸려 보일 수도 있어요. 수술 전에는 이마 힘까지 같이 동원이 돼가지고 눈을 나름대로 잘 뜨고 있다가 이 눈뜨는 힘이 근본적으로 약한 분들이 쌍꺼풀을 만들어주게 되면 오히려 졸린 느낌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함과 동시에 눈매 교정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뜨는 힘을 그렇게 키워주게 되면은 이 눈동자를 더 동그랗게 뜨기 때문에 사실 라인이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은 눈동자가 얼마나 보이냐 얘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고 또렷한 인상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인데 대신 얘가 크게 뜬 만큼 이 공간이 좁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가끔 속쌍이나 인라인으로 가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사진을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게 좀 이해하기 더 빠를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불리한 게 이제 좀 함몰아니고 피부 두껍고 졸린 눈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있는 케이스세요. 지금 얼핏 봤을 때는 뭔가 여기 공간이 좀 시원해 보이는데 사실 이분은 눈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마로 눈을 써서 지금 눈썹이 올라가 있는 경우고 수술 후를 보시면은 눈썹이 상대적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함몰안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라인으로 만들어 줘야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고 오히려 이런 분들을 너무 과하게 꼭 내가 보이는 쌍꺼풀이 있어야 돼요 이래 버리면은 이 위가 굉장히 볼록하고 더 답답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매 교정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인라인으로 가니까 훨씬 눈도 또렷해 보이면서도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전 케이스랑 여러 가지로 반대인 경우인데요. 완전 돌출한까지 아니지만은 함몰한 돌출한 사이 정도의 약간 돌출한이고 피부도 좀 얇은 편이시고 눈 뜨는 힘도 괜찮은 분이에요. 이런 분이 만약에 눈매 교정까지 눈을 너무 땡그랗게 만들면은 너무 개구리 왕눈이가 돼버리고 이분도 역시 그런 느낌은 싫다. 적당하게 뜬 걸 원하셔서 따로 눈매 교정을 안 하고 피부도 얇기 때문에 자연유착으로 그냥 비절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라인도 보시다시피 세미아웃에서 아웃 이 사이 정도의 느낌으로 충분히 시원하게 보이는 쌍꺼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반된 케이스를 보시면은 구조에 따라서 어울리는 라인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함몰 돌출 약간 중간 정도의 적절한 돌출 정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눈뜨는 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피부 두께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약간 라인이 풀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공간 자체는 괜찮고 피부 두께도 괜찮으니까 지금처럼 세미아웃에서 아웃 사이 정도의 느낌으로 해도 전혀 위화감 없이 아주 예쁘게 지금 잘 나오는데 차이점은 이분은 절개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피부 두께에 따라서 수술 방법만 달라진 거죠. 원장님, 그러면 무쌍이고 피부도 두껍고 조금 함몰한인데 눈만큼은 좀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정말 방법이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함몰안들이 뼈대가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라인을 얇게 가는다고 제가 했어요. 일단 그게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좀 설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환자가 그래도 저는 죽어도 장훈영님 같은 라인을 원한다 이런 분들도 다 방법은 있어요. 이마거상술이라고 아까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얇은 라인으로 가자고 한 이유가 이 거리가 너무 붙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기 붙으면은 굉장히 이게 답답해 보이고 억세 보이게 되는데 이마거상술은 이 눈썹을 올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뼈를 바꿀 수는
없지만은 이 눈썹 자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공간감이 생기기 때문에 내려앉아 있는 피부 조직도 끌어올려줘서 좀 더 이 눈두덩이가 얇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분은 인아웃 이런 라인도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꼭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눈 수술만으로는 안 되고 이 이마 거상을 같이 하셔야 되고, 이제 이마 거상 얘기하면은 환자분들이 거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시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저는 아직 뭐 대학생이 돼가는데 벌써 거상을 해야 돼요? 거상은 중년분들 수술 많이 하는데, 안면 거상이랑 이마 거상은 굉장히 수술 방법이나 회복 기간, 후유증 이런 관련돼서 하늘과 땅 차이 저는 설명을 항상 드려요. 안면 거상이라는 거는 여기를 쭉 다 째기 때문에 흉터도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 있고 붓기도 아주 커요. 그래서 당연히 20, 30대 분들이 안면 거상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마 거상이라는 것도 물론 쭉 제거하는 수술도 있는데 내시경 이마 거상이라고 헤어라인 안쪽으로만 내시경을 볼 틈만 내 가지고 접근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러면 흉터에 대한 부담감도 거의 없고, 그리고 내시경 보면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회복이 오히려 쌍꺼풀보다 훨씬 빠를 정도예요. 그래서 아주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오히려 아까 얘기한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20, 30대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뭐 중학생 이런 정도면은 이제 저는 아직 이마 거상 하지 말라, 일단 인라인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성장 끝나면 그때 이마 거상 하시라 권하는데, 요즘 20, 30대가 오히려 중년분들보다 더 많이 하는 수술이 이마 거상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원장님, 쌍꺼풀 수술이 수술도 중요하지만 회복이 진짜 중요한데 무쌍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가요? 아무래도 시원하게 라인 높은 라인보다는 회복이 좀 빠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10mm를 이렇게 우리가 박리를 해서 고정한 경우보다 5mm, 6mm 이렇게 낮은 라인을 고정하게 되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좀 소세지 좀 붙기 때문에 회복이 훨씬 빠르고, 그래서 더 뭔가 자연스러워지는 느낌도 훨씬 빨리 오게 돼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 무쌍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남자가 사실 어떤 회복이나 이런 거에 더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여자보다도. 근데 그만큼 되게 부담 없이 수술할 정도로 많이들 받고, 심지어 절개로 한 경우들도 일주일 정도면 큰 붓기 거진 다 빠져서 그렇게 어색하게 보이지 않게 돼요. 어쨌든 뭔가 조치를 취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수술 직후에는 냉찜질을 해가지고 여기를 빨리 좀 식혀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그런 냉찜질을 먼저 해주시고 한 2, 3일차 이후부터는 몸찜질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더 좋게 돼요. 그리고 또 생활 습관 중에서도 누워있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 어쨌든 심장보다 머리를 위로 하는 게 붓기가 훨씬 빨리 빠지는데도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눈 수술을 했기 때문에 렌즈 착용은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우나 찜질방 이런 것들도 이제 혈류가 늘어나거나 흉터가 이제 불면서 붓기가 올라가거나 흉터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해 주는 게 좋겠고요. 눈화장도 상처 회복 전에는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 비비는 행동, 특히 비절개를 하신 분들은 어쨌든 이 실이라는 게 그냥 비절개를 그냥 잡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히기 전에 눈 비비면은 라인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는 게 좋아요. 그것만 지켜도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나중에 라인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쌍꺼풀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쌍 유지할까 아니면 속쌍으로 갈까 화려한 쌍꺼풀로 갈까, 이 눈 모양이나 구조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기준들을 제가 얘기해 봤는데요. 이번 겨울방학에 쌍꺼풀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제 좋아요와 댓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안전하게 회복하고 또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결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이상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